최근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경합주에서 나온 결과라는 점이 주목됩니다. 중남부 지역을 강타한 토네이도 피해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최소 5명이 숨지고 수십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시내티의 한 가정집에서 30대 남성이 자신의 세 아들을 소총으로 살해하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시애틀에서 한인 부부가 당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혐오 범죄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건 현장과 부부가 운영하던 음식점 앞에는 애도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지하철과 경전철을 하나로 연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10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한인타운을 오가는 대중교통도 편리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최근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경합주에서 나온 결과라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에픽 MRI가 미시간주 유권자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각각 44%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호감도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비호감도가 52%,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호감도는 57%로 나타났습니다. 대선은 주별로 배정된 선거인단 확보수를 합산해 538명의 과반인 270명을 얻는 후보가 당선됩니다. 때문에 경합주들이 전체 대권 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문조사가 진행된 미시간주는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등과 함께 북부 경합주로 분류됩니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각각 미시간주에서 승리를 거둔 뒤 대선에서 이겼습니다. 중남부 지역을 강타한 토네이도에 대한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최소 5명이 숨지고 수십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하이오주 샌더스키 카운티 도로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토네이도가 도로를 덮칩니다. 하늘에는 엄청난 파편들이 날아다니고 신호등은 부러질 듯 흔들립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오하이오주 곳곳에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남부 지역을 강타한 토네이도로 텍사스주 페리턴시는 2블럭에 달하는 상가 밀집 지역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이로 인해 11살 소년을 포함해 4명이 숨지고 1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페리턴시는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4,400여 가구가 정전됐고 병원과 경찰서 등 관공서들도 자체 발전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서부 에스캄비아 카운티에서도 토네이도로 최소 1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희생자는 쓰러진 나무가 집을 덮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펜서콜라시에 폭우가 집중되면서 강우량이 201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미시시피주와 오하이오주도 토네이도로 대규모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타와와 샌더스키 카운티 농촌 지역은 축사가 피해를 입어 10여 마리의 소가 죽기도 했습니다. 소방국은 다행히 지역 주민들이 토네이도 경보 사이렌과 휴대전화 알람을 듣고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네이도로 최소 5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수색 작업은 물론 도로 복구와 전력 복구 작업이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자녀 셋을 총격 살해한 남성이 범행 하루 만인 오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박시몬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신시내티의 한 가정집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3명의 어린이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숨진 어린이들은 3살과 4살 그리고 7살로 이들은 아버지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이들의 아버지는 32살의 체드 도맨으로 밝혀졌으며 오늘 법원에 출두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아이들이 모두 소총에 의해 총살 형식으로 살해됐다고 밝히며 조사 결과 도맨이 아이들에게 줄을 세웠고 도망치는 아이를 쫓아가 다시 줄을 세워 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혹한 현장에는 아이들의 엄마도 있었지만 도맨을 저지하다 손에 총상을 입어 아이들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인 가운데 사건을 맡은 검사는 35년 검사 인생 중 가장 끔찍한 사건이라며 도매는 다시 빛을 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네시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주택에서 6구의 시신과 부상자 1명이 발견됐습니다. 어젯밤 9시 채터누가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진화한 주택에서는 6명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이 가운데 3구는 어린이들의 시신이었습니다. 시신들은 모두 총상을 입은 채 숨져 있었고 부검 결과 이 가운데 2명의 사인은 연기 흡입으로 인한 질식사로 밝혀져 몇 명의 희생자가 총격으로 사망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부상자 1명은 성인으로 총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용의자는 주택에서 살해하고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6구의 시신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콜로라도주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의사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콜로라도주 법원은 그린우드 빌리지에서 성형외과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인 제프리 김 씨에게 과실치사와 전화서비스 방해 등의 혐의로 유죄를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2019년 8월 1일 제프리 김 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를 찾은 한 10대 여성이 마취 후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이 환자는 14개월 후 숨을 거두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환자가 혼수 상태에 빠졌음에도 911에 신고하지 않았고 간호사들이 911에 연락하자는 요구를 묵살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은 당초 김 씨와 마취 담당 간호사에 각각 살인 혐의를 제기했지만 지난해 9월 간호사의 혐의는 기각됐고 김 씨는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김 씨가 받고 있는 과실치사 혐의는 콜로라도주에서 5급 중범죄로 분류돼 최대 3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시애틀에서 한국인 부부가 당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현지 경찰이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종 혐오 범죄에 대한 단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애도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총격 직후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될 당시 화면입니다. 총격범은 흰 바지와 검정 티를 입고 운동화를 신은 흑인 추정 남성으로 사건 현장을 벗어나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The individual we saw being arrested, as soon as I was on the phone with 911, I saw this individual running and the police apprehended him. So that was the person that we saw. 사건이 벌어진 현장입니다. 권 씨 부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총격을 당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현장 바로 옆에 있는 이 업소의 감시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용의자는 부부와 아무런 접촉도 없이 총을 쏜 게 드러났습니다. 시애틀 경찰국장은 혐오 범죄 여부도 수사하고 있지만 아직 단서는 없다고 직접 우리 정부에 설명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 범죄로 보기는 아직은 어려운 것 같다는 입장이고,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혐의점을 찾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피해 부부가 운영하는 음식점 앞에는 추모의 꽃다발과 위로의 글이 쌓여 있습니다. 부부를 모르는 사람들도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부인과 아기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I come here every day walking by and I actually ate here a couple times and just met the people. So, and just to hear that it was what happened to them, I was kind of heartbroken. 유가족을 돕기 위한 모금은 목표액 10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2천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시애틀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묻지마 총격으로 한국인 부부가 피습당한 시애틀에서 하룻밤새 3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시애틀 북쪽의 벨러드 지역에서 누군가 총을 쏴 20대 여성과 50대 남성 등 3명이 다쳤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20대 여성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새벽 4시에는 벨러드 인근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3시간 뒤인 오전 7시에도 시애틀 남쪽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는데 자세한 인명피해 상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면의 색상을 맞추는 큐브 맞추기 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우승자는 한인 선수였습니다. 경기 시작 전 흩어진 색상의 위치를 먼저 확인하는 박상현 씨. 호흡을 가다듬으며 큐브의 위치를 꼼꼼히 살핍니다. 시간이 카운트되기 시작하자마자 흩어져 있던 조각은 하나로 모입니다. 박 씨가 이번 대회에서 세운 기록은 3.13초. 지난 2018년에 본인이 세운 기록에서 0.34초 더 빨라졌습니다. 세계 신기록이 나오자 다른 참가자들도 입을 다물지 못하고 뛸 듯이 좋아합니다. 박 씨는 이미 큐브 맞추기 대회에서 유명 인사입니다. 2살 때 자폐 진단을 받은 뒤 이를 치료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박 씨는 기네스북에 다수의 관련 신기록을 보유 중입니다. 지하철과 경전철을 하나로 연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10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LA시 대중교통 이용이 더 편리해질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개통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역 대중교통 연결 프로젝트. 다운타운 리틀 도쿄 아트 디스트릭과 오랜 번화가인 브로드웨이, 공연문화 중심지인 그랜드 애비뉴 지역에 모두 3개의 역이 새로 들어섰습니다. 지하철과 경전철 노선인 A라인과 E라인, L라인이 2마일 구간에 걸쳐 하나로 연결된 것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도시 가운데 상대적으로 뒤처진 LA 대중교통망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장 L라인과 통합된 A와 E라인의 경우 동서로 이스트 LA에서 산타모니카까지, 남북으로 롱비치에서 아주사까지 한 번에 가는 것이 가능해져 평균 20분의 환승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다른 노선으로 환승도 가능한데 다운타운 유니온 스테이션으로 몰렸던 출퇴근 유동 인구를 이제 5개 환승역으로 분산시켜 출퇴근 시간 혼잡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Metro anticipates that in 2035 there will be 90,000 daily trips made in this new 2-mile segment, including 17,000 new transit riders. LA 주요 노선들을 연결하는 이번 프로젝트 완공으로 한인타운을 오가는 대중교통 이용도 훨씬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한인타운 지하철 노선인 퍼플라인의 경우 칠가와 메트로역에서 A라인 또는 E라인 환승이 가능한데 한인들이 많이 사는 리틀 도쿄 지역은 물론 패사디나와 몬터리팍 등 LA 동부 지역까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서쪽 웨스트우드까지 퍼플라인 확장이 마무리되면 향후 한인타운은 다운타운과 함께 도심과 외곽을 잇는 대중교통 중심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Not only the east side, but downtown Koreatown and one of the most diverse districts in the entire nation. And this project builds and brings people together. 메트로 교통국은 이번 프로젝트 완공을 기념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대중교통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주말 지하철과 버스, 경전철, 시내 자전거 대여까지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욕주 보건국이 취약계층 산모의 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보험 혜택을 산후 6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KBTV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국이 산후 커버리지 기간의 연장 혜택을 승인함에 따라 뉴욕주는 이민 신분이나 임신 결과와 관계없이 임신한 가입자에게 12개월의 산후 커버리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임스 맥도널드 주 보건국장은 출산 후 1년은 산모에게 매우 취약한 시기라며 산후 커버리지 기간 확대는 인종, 거주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이 안전한 임신, 출산을 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와 자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건국에 따르면 현재 770만 명이 넘는 뉴욕 주민이 메디케이드에 130만 명 이상이 차일드 헬스 플러스 및 에센셜 건강보험 플랜에 등록돼 있습니다. 커버리지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뉴욕 주민 최대 2만 6천 명이 추가로 임신 후 1년간 메디케이드와 차일드 헬스 플러스를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미르 바시리 주 메디케이드 책임자는 산후 커버리지 확대를 통해 인종과 사회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사람 중심의 치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약계층 산모 건강 증진을 위해 산후 커버리지 혜택을 확대하려고 노력해왔으며 이번 기간 연장은 산모 사망률이 높은 취약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뉴욕이 산후 커버리지 확대를 시행함으로써 전국 35개 주와 워싱턴 DC에 약 50만 명이 연장된 산후 커버리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클레버케어 헬스 플랜이 한인들에게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레버케어 헬스 플랜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레버케어는 한인 환자들의 대다수가 언어 문제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peaking Korean, we answer phone really quick. We are all local, and that means a lot because members don't want to wait, and they have a lot of questions. We want to be there to support them. If they want to make a PCP appointment, if they want transportation, if they have any questions, we are here to help over the phone. We also have community center in K-Town, so they can walk in. 클레버케어 헬스 플랜은 메디케어에서 제공하는 일반 혜택뿐 아니라 침술 등 동양의학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며 한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90일 동안 임시보호소에 머물러야 임대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는 뉴욕시 노숙자 정책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많은 노숙자와 밀려드는 남부 출신 망명 신청자들로 인해 자금 및 수용 공간 부족난에 시달리는 뉴욕시를 위해 연방정부가 지난 4월 6천만 달러를 지원키로 합의한 데 이어 오늘 뉴욕시는 노숙자 지원을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그동안 뉴욕시 노숙자들이 주택 바우처를 받으려면 90일간 노숙자 쉘터에서 머물러야만 했다며 뉴욕시장 권한으로 행정명령을 통해 이 같은 조항을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통해 더 많은 노숙자들이 가능한 빨리 노숙자 쉘터를 벗어나 임대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시는 노숙자들을 쉘터에서 주택으로 이주토록 해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쉘터 공석을 통해 망명 신청자 수용 능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애덤스 시장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뉴욕시 행정부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리핑에 함께 참석한 앤 윌리엄스 아이솜 보건복지부 시장은 역시 뉴욕 시민 및 가정에 주택 지원과 필요를 제공하려는 뉴욕시의 의지가 담겨 있다며 인도주의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지난달 노숙자 쉘터 거주 의무 90일 규정 종료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 주간 증권 상황을 돌아보고 다음 한 주를 전망하는 주간 증시 브리핑 시간. 아티스 캐피탈 김재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세는 좀 숨고르기 분위기였는데요. 이번 주 S&P와 나스닥은 1년 내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이번 주까지 장은 이제 3주 연속 올랐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가 약세를 간신히 모면했던 수준의 미미한 강세라고 했으면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제대로 올랐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뒤처지긴 했지만 1.2%로 오르고 내스닥과 S&P 500이 각각 3.2%와 2.7%로 올랐습니다. 그럼 상당히 크게 올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내스닥은 이번 주까지 무려 8주 연속 상승한 주를 기록했고 S&P 500은 이제 5주 연속 상승한 주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까지만 해도 내스닥이 14개월 최고치를 돌파했고 S&P 500 같은 경우는 이제 10개월 최고치였었는데 이번에 S&P 500까지 따라잡으면서는 14개월 최고치를 두 지수 모두 경신했는데 이번 주 내내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연속 14개월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우존스는 이제 9일 동안에 7일을 오르면서는 올해 들어서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올해 들어 마이너스 플러스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 올해 들어 3.5% 오른 지점까지 다우존스는 이제 반등을 한 겁니다. 지난주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매수에 대한 두려움이 좀 사라진 분위기입니다. 5월 소매 판매가가 견고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5월달 소매 판매 지수, 일단 소매라는 것 자체가 소비가 이제 그 경제 4분의 3을 차지하는 75%를 차지하는 소비가 이번 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늦춰지지 않았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지 않고 계속 돈을 쓰고 있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예상외로 소매 판매 지수가 5월달에 0.1% 감소를 예상했는데 오히려 0.3% 증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거죠. 그리고 지난달에 비해서는 0.4%보다는 조금 줄긴 했지만 어쨌든 소비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거고, 그리고 이번 주 발표된 뭐 소비자 물가지수, 뭐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11개월 연속 둔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일단 이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는 아직까지 탄탄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연착륙이 가능하다 이런 시나리오도 있는 거고, 아예 그냥 노 랜딩이다.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가 아예 없을 거다. 이런 가능성까지도 뭐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빅스 인덱스, 지난주 같은 경우 두려움의 지수로 불리우는 빅스 인덱스 같은 경우가 3년 4개월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떨어지면 사고 계속 이제 패닉 바이, 그러니까 포모 현상이 계속해서 이제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장이 지금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적으로 펀더멘탈하게 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멘텀 추에링을 해갖고 전체적으로 이 상승 모멘텀이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앞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에 오른 것 같은데 다음 달 금리 인상 가능성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이제 이번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 거를 모두가 예상했던 것처럼 연준을 동결한 다음에 사람들이 약간 좀 수요일 같은 경우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최종 금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연준의 점도표가 있는데 최종 금리 같은 경우가 3월 달만 하더라도 5.1% 정도를 예상했는데 5.6%를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높아졌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뭐냐면은 올해 안에 한 번, 두 번 정도의 베이비 스텝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금리 동결이 아니라 금리 인하가 아니라 아니면 이제 금리 인상이 계속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좀 팔자를 몰고 왔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매도 심리가 자극되는 거가 잠깐 순간이었었고 목요일 날 어저께 같은 경우도 다시 랠리모드로 돌아섰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투자 심리가 너무 탄탄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예전 같았으면은 투자 심리가, 매수 심리가 자극돼도 바로 다음 날에 꺾여 버리는데, 이제는 매도 심리가 자극되는 순간이 있더라도 그냥 하루 동안에 반짝 하락으로 끝나버리던가, 매수 심리가 자극되는, 그러니까 탈바꿈하는 현상이 요즘에는 자주 목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음 한 주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